홍성윤이라는 이름이 미스트롯 사무대 위에서 강하게 남은 이유는 단순히 노래를 잘했기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 뒤에는 대전에서 시작된 성장 과정 국악으로 다져진 긴 시간 가족의 막대한 지원,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았던 수백억 원대 자산과 가문의 배경이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은 결승 무대에서 눈물을 머금고 노래하던 홍성윤만 기억하지만 그 무대가 만들어지기까지는 훨씬 더 깊고 복잡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홍성윤은 2002년 대전광역시 동구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감수성과 음악적 재능을 보였고 시간이 흐르며 사람들은 그녀를 국악소녀라고 불렀습니다. 무대 위에서 작고 여린 체구와 달리 깊고 단단한 감정을 밀어올리는 모습 때문에 감성 거인이라는 말도 따라붙었습니다. 맑으면서도 울림이 있는 음색은 누군가에게는 이선희를 떠올리게 했고 대전 지역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럽게 대전의 딸이라는 상징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홍성윤을 단순히 트로트 오디션으로 이름을 알린 참가자로만 보면 핵심을 놓치게 됩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대중가요만을 목표로 달려온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를 거쳐 서울예술대학교 한국음악과에서 공부한 정통국악 기반의 엘리트 아티스트였습니다. 전통음악의 호흡과 발성한 한 음을 오래 밀고 가는 감정의 깊이를 먼저 배운 뒤 그 힘을 트로트와 대중음악 무대 위로 가져온 보기 드문 사례였습니다. 이런 홍성윤의 성장 배경에서 가장 먼저 주목받는 인물은 아버지 홍기표 대표입니다.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그는 충청권에서 오랜 시간 사업 기반을 다져온 기업가로 평가됩니다.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유진 전공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중심으로 성장한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산업은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 제조업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안정적인 기술력과 납품망 설비 투자, 거래처 신뢰가 모두 맞물려야 유지될 수 있는 분야입니다. 그런 산업 구조 안에서 오랜 기간 회사를 운영하고 키워왔다는 사실만으로도 홍기표 대표의 사업 감각과 자산 규모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파일에서 언급된 매출 규모는 약 453억 원 수준입니다. 직원 수 역시 10명 이상으로 설명됩니다. 이 정도 규모는 일반적인 영세사업체와는 분명히 다른 단계입니다. 특히 제조업은 단순히 연매출만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공장 부지 생산, 설비 납품 계약, 거래처와의 관계, 누적 수익, 향후 현금 창출 가능성까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이 때문에 일부 분석에서는 유진 전공의 기업 가치가 약 1,5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물론 개인 재산과 기업 가치는 공개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홍성윤의 아버지가 단순한 자영업자가 아니라 충청권 산업 기반 위에서 상당한 자산을 축적한 기업가라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더 흥미로운 부분은 사업이 제조업 하나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홍기표 대표는 자동차 부품 제조 분야 외에도 세무회계,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사업은 대전, 세종, 충청권 기업 고객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 기반 기업 간 거래 구조로 보입니다. 제조업이 공장과 설비 같은 유형 자산을 중심으로 자본을 쌓는 구조라면 세무회계 소프트웨어 사업은 반복 매출과 유지 관리 수익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영역입니다. 한쪽은 실물 자산을 만들고 다른 한쪽은 유동성 높은 수익을 만들어내는 구조입니다. 이 두 축이 함께 돌아간다면 집안 전체의 자산 포트폴리오는 훨씬 탄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파일에서는 기업 가치와 부동산 금융자산까지 종합했을 때 홍성윤 가문의 총자산 규모가 약 500억 원에서 800억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는 분석을 제시합니다. 정확한 개인 재산은 비공개 영역이지만 제조업 기반 법인 가치, 지역 사업 네트워크 관련 부동산 현금성 자산을 모두 고려하면 수백억 원대 자산가 집안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해석에는 충분한 설득력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부유한 집안이라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 경제적 토대가 홍성윤의 예술 인생에 어떤 방식으로 작용했는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국악을 전통과 열정만으로 버티는 분야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교육 현장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국악은 오랜 개인 레슨, 악기 관리, 대회 준비 의상, 이동 반주 스승과의 수업까지 상당한 비용이 드는 예술 장르입니다. 특히 좋은 스승에게 직접 배우는 구조가 중요한 분야에서는 시간과 비용이 모두 크게 들어갑니다. 가야금 같은 고급 악기의 경우 가격이 수천만 원에 이르기도 합니다. 성장 단계에 따라 자신의 손과 연주 스타일에 맞는 악기로 바꾸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국 경연대회에 나가려면 참가비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의상, 이동, 숙박, 반주자, 준비 과정까지 모두 비용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요소를 종합하면 홍성윤이 걸어온 국악 엘리트 코스는 평범한 가정에서 쉽게 감당하기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파일에서는 그녀의 국악 교육에 최소 15억 원에서 20억 원 수준의 비용이 들어갔을 가능성도 언급합니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 홍성윤의 이야기는 단순한 금수저, 성공담과 달라집니다. 좋은 환경과 충분한 지원이 있었다고 해서 누구나 무대 위에서 사람을 울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고의 레슨을 받고 좋은 악기를 쥐어도 긴 시간의 훈련을 버티지 못하면 예술가가 될 수 없습니다. 결국 국악이라는 느리고 어려운 길을 견뎌내고 다시 트로트라는 대중장르까지 소화한 사람은 홍성윤 본인이었습니다. 돈이 환경을 만들 수는 있어도 감정의 깊이와 무대 위의 설득력까지 대신 만들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홍성윤의 가족은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오빠와 남동생까지 포함된 3남매 가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가족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각자의 역할이 뚜렷하게 나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형제들은 아버지가 이끌어온 사업을 이어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언급됩니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과 정보기술 관련 사업을 동시에 운영하는 집안에서 후계자의 역할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홍성윤은 가족 가운데 유일하게 예술의 길을 선택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형제들이 현실적인 경영과 사업의 길을 준비하고 있었다면 홍성윤은 전통음악과 무대 예술이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이 선택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가족 내부의 이해와 역할 분담이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누군가는 기업을 지키고 누군가는 예술을 향해 나아가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홍성윤의 음악적 정체성은 더욱 특별하게 보입니다. 그녀는 단지 부유한 집안의 막내딸이 아니라 탄탄한 사업가 집안에서 스스로 다른 길을 선택해 자신의 이름을 만들어낸 인물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홍성윤을 지켜본 사람은 어머니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버지의 경제력에 먼저 시선을 두지만 실제 성장 과정에서 딸의 하루를 함께 버텨준 사람은 어머니였습니다. 홍성윤이 국악을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했을 때 레슨은 대부분 서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대전에 사는 어린 학생이 서울까지 오가며 레슨을 받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긴 이동시간 반복되는 일정, 무거운 악기, 늦은 귀가 계속되는 연습을 어머니는 묵묵히 함께했습니다. 어머니는 장거리 이동을 함께하며 딸의 레슨 일정을 챙겼고 가야금 같은 악기를 관리하며 연습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 혹독한 국악 훈련 속에서 홍성윤이 지치거나 마음이 흔들릴 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위로와 지지를 건넨 사람이었습니다. 홍성윤이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안정된 내면과 깊은 감정은 단순히 학교 교육만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는 매일의 이동과 기다림 관리와 응원으로 딸을 밀어준 어머니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홍성윤의 인생을 바꾼 결정적인 순간은 중학교 시절에 찾아왔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본 영화 서편제가 그 시작이었습니다. 서편제는 판소리와 소리꾼의 삶을 다룬 한국 영화사의 상징적인 작품입니다. 어린 홍성윤에게 그 영화는 단순한 감상이 아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 예술을 향한 집념 전통 음악이 가진 깊은 슬픔과 아름다움이 그녀의 마음을 강하게 흔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홍성윤은 음악을 좋아하는 학생에서
음악에 몰입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전해집니다. 특히 가야금을 잡은 뒤 그녀의 연습량은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가야금 연습에 쏟았고 손가락이 아플 정도로 현을 뜯으며 소리를 익혔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리고 놀라운 결과가 이어졌습니다. 시작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전국대회에서 입상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홍성윤이 단지 환경이 좋은 학생이 아니라 실제 재능과 집중력을 가진 음악가였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홍성윤의 감정 세계에 가장 깊은 흔적을 남긴 사람은 할머니였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은 사업과 일로 바쁜 시간을 보내야 했고 그때 홍성윤의 곁을 지켜준 사람이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집에서 라디오를 틀어놓고 오래된 트로트 음악을 자주 들었습니다. 어린 홍성윤은 그 곁에서 자연스럽게 트로트의 정서와 리듬을 듣고 자랐습니다. 국악의 뿌리와 트로트의 감정이 홍성윤 안에서 함께 자라난 배경에는 바로 이 시간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손녀가 가야금을 연주할 때마다 누구보다 기뻐했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라고 칭찬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 따뜻한 말은 어린 홍성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할머니는 홍성윤이 전국적인 스타로 성장하는 모습을 직접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홍성윤에게 할머니는 단순한 가족이 아니라 음악의 첫 번째 청중이자 가장 큰 응원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상실은 그녀의 마음속에 오래 남은 깊은 감정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훗날 미스트롯사 결승 무대에서 다시 떠올랐습니다. 결승전에서 홍성윤이 선택한 노래는 이선희의 인연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노래를 감성적인 경연곡으로만 보았지만 홍성윤에게는 전혀 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무대는 단순히 심사위원에게 점수를 받기 위한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할머니에게 보내는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목소리에는 기술보다 더 강한 진심이 실렸고 한 소절마다 오래 눌러둔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무대가 이어지는 동안 객석에서는 눈물을 훔치는 사람들이 보였고 방송을 지켜보던 시청자들도 그 감정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홍성윤의 결승 무대가 오래 기억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완벽한 음정이나 화려한 기교 때문만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과 가족의 기억이 노래 안에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국악으로 훈련한 깊은 호흡과 트로트로 배운 대중적 감정을 하나로 묶어 자신의 가장 개인적인 이야기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무대로 바꾸어냈습니다. 홍성윤이 결승에 올라가자 고향 대전에서도 큰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지역 언론은 그녀의 소식을 연이어 전했고 시민들 사이에서는 대전의 딸을 응원하자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문자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움직임까지 이어지며 지역사회 전체가 하나의 응원 캠페인처럼 움직였다고 합니다. 홍성윤이라는 이름은 더 이상 한 참가자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대전에서 태어나 국악을 배우고 전국 무대에 선 젊은 예술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현재 많은 음악 관계자들이 홍성윤의 미래에 기대를 거는 이유도 분명합니다. 그녀의 가장 큰 강점은 세 가지 음악적 요소를 동시에 소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국악, 트로트, 크로스오버입니다. 국악 기반의 깊은 발성과 감정 표현, 트로트가 가진 대중적 흡입력, 그리고 장르를 넘나드는 실험적 감각을 동시에 갖춘 젊은 가수는 흔하지 않습니다. 특히 전통음악과 대중음악을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홍성윤의 가능성은 매우 크게 평가됩니다. 결국 홍성윤의 이야기는 단순한 오디션 성공담이 아닙니다. 수백억 원대 자산가 가문의 딸이라는 배경은 분명 강력한 출발점이었습니다. 약 453억 원 매출 규모로 언급되는 제조업 기반 1,5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될 수 있다는 기업 가치 500억 원에서 800억 원으로 거론되는 가문 자산 15억 원에서 20억 원에 이를 수 있다는 국악 교육 비용은 모두 그녀가 어떤 환경에서 성장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숫자만으로 홍성윤의 무대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진짜 핵심은
그 다음에 있습니다. 가족이 만들어준 환경 안에서 홍성윤은 스스로를 증명해야 했습니다. 어머니의 헌신, 아버지의 지원, 할머니의 응원, 형제들과의 역할 분담, 그리고 대전이라는 고향의 지지가 모두 그녀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무대 위에 서서 노래해야 하는 사람은 결국 홍성윤 한 명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모든 배경을 부담으로만 남기지 않고 자신의 목소리와 감정으로 바꾸어냈습니다. 그래서 홍성윤의 무대는 더 강하게 남습니다. 부유한 집안의 지원만으로 만들어진 결과가 아니라 자본과 교육가족의 희생 개인의 재능과 집념이 오랜 시간 겹쳐 만들어낸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2002년 대전에서 태어난 한 소녀는 국악을 통해 자신을 단련했고 트로트를 통해 대중과 만났으며 미스트롯 살을 통해 자신의 이름을 전국에 새겼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그녀가 어떤 배경을 가졌는지보다 그 배경을 넘어 어떤 음악을 들려줄지에 더 큰 관심을 보내고 있습니다. 홍성윤이 앞으로 걸어갈 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일 수 있습니다. 국악의 깊이와 트로트의 정서, 크로스오버의 확장성을 모두 품은 그녀가 한국 음악계에서 어떤 새로운 흐름을 만들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하나입니다. 홍성윤은 단순히 운 좋게 주목받은 참가자가 아닙니다. 가족의 지원 속에서 성장했지만 결국 자신의 실력과 감정으로 무대 위에 선 가수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그녀의 다음 무대를 더 궁금하게 만듭니다. 더 중요한 것은 홍성윤의 이야기가 부와 재능 중 어느 하나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숫자는 배경을 보여주지만 노래는 사람의 마음을 증명합니다. 그녀가 미스트롯에서 남긴 인상은 화려한 가문보다 더 오래 남는 목소리였고 그 목소리 안에는 가족을 향한 기억과 스스로를 증명하려는 긴 시간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